민수야, 미안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겠다. 네? 엄마는 30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친구들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너 때문에 살았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더 이상 용돈 안 받을게. 엄마가 벌 수 있어. 어머니! 엄마를 무시하지 마라.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어머니, 유진이가 뭐라고 할지! 유진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오늘은 평생 아들의 눈치만 보고 살던 영자 씨가 아들 며느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영자는 8평 낡은 원룸 창가에서 아들 민수가 사는 건너편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도보로 3분 거리. 가깝지만 함부로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원룸도 매달 35만 원 월세도 모두 민수가 해결해 준 것이었죠. 민수야, 정말 미안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영자의 인생은 30년 전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한 날이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나는 안 되겠어.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어요. 빚더미와 5살 민수만 남겨둔 채로요. 그때부터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밤에는 신문 배달을 했어요.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30년을 그렇게 버텼죠. 지금 영자의 월 수입은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여기에 아들 민수가 주는 용돈 30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원룸 월세 35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 한 달 생활비였죠. 아껴 써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요. 아침 7시 영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민수야, 깨웠니?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오늘 병원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영자는 무엇을 하든 민수에게 먼저 말했어요. 혹시 민수가 걱정할까봐, 혹시 돈이 더 들까봐 미안해서요. 어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정기 검진이야. 하지만 병원비가 미안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민수를 힘들게 하는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가세요. 정말 미안해. 또 걱정 끼쳤어. 몸 조심하시고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영자는 미안했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거든요. 오후 2시 영자의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다는 문자가 왔어요. 민수가 매달 주는 용돈이었습니다.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고마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미안해. 또 이렇게 돈 달라고 해서 엄마가 짐이 되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옛 친구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내일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어 올래?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구들을 정말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요즘 바빠서.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모임에 가려면 돈이 들었고 그 돈은 민수가 준 거였거든요. 민수 돈으로 친구들과 놀 수는 없었어요. 민수한테 미안하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다음에는 꼭 와. 응. 미안해. 다음에는 꼭.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도 못 갈 거라는 것을요. 저녁 시간 영자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민수네 아파트가 보였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아마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거예요. 영자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이런 엄마도서 3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영자에게 남은 건 민수뿐이었어요. 이제 그 민수마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가 멈췄어요. 괜히 인사했다가 민수가 알면 어떡하지? 영자는 이웃과 가까워지는 것도 조심했어요. 혹시 민수가 엄마가 쓸데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돈 쓴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밤 10시,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거리를 두고 민수만이 영자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민수조차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런 짐덩어리여서. 영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2시,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혼자 남겨진 그날부터 아들 민수는 영자의 전부였어요. 민수 때문에 살아왔고 민수 때문에 지금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민수에게도 짐이 되고 있었어요. 내가 없으면 민수가 더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존재 자체가 미안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자는 민수의 용돈을 아껴서 설날에 함께 먹을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잡채랑 동태전도 하고 떡국도 끓여서 아들 며느리랑 이쁜 손녀랑 새해를 맞이할 설레임에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영자는 시계를 계속 보며 기다렸습니다. 7시, 8시, 9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민수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가슴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온 건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의 무뚝뚝한 목소리였어요. 영자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수에게서 온 거라는 희망으로 박스를 받았어요. 박스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영양제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하나. 어머니, 건강관리 잘하세요. 민수, 유진. 영자는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건강관리나 잘하라는 뜻인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혼자 살면서 아픈 적이 거의 없었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아파도 참고 살았는데, 설날인데 오지도 않고 건강관리라니. 영자는 영양제 통을 하나씩 들어 올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설에 이게 전부야.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1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는 후다닥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물 잘 받으셨죠? 응, 고마워. 그런데 언제 올 거니?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게 저희 하와이 여행 왔어요.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와이? 네, 가족끼리 쉬려고요. 가족끼리라는 말이 영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가족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언제 떠났니? 어제 저녁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뜨어 있었어요. 뒤에서 유진과 손녀 지은이의 웃음소리도 들렸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는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떠났다고? 나에겐 미리 연락도 없이.
영자는 영양제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게 나에 대한 예의인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을 민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민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민수네를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 놓은 설 음식들은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영자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라면이었지만 목이 막혀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SNS 업데이트였어요. 하와이 바닷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 유진, 그리고 손녀 지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좋네요. 부러워요. 행복한 가족. 영자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행복 속에 자신은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또 다른 사진이 올라왔어요. 하와이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설날. 민수가 쓴 글이었어요. 우리 가족. 영자는 그 글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민수가 영자의 전부였어요. 민수 때문에 친구도 포기하고 이웃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민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영자는 이제 짐일 뿐이었습니다. 영양제나 챙겨 먹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늙은 어머니.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늙고 능력 없는 엄마인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 순간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영자는 영양제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보낸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민수에게만 의존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며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민수 눈치만 보며 살지 않겠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영양제나 먹으며 조용히 사라져가는 삶은 싫다는 것. 영자의 작은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뭔가는 해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계란 몇 개, 시든 채소, 그리고 오래된 묵은 김치. 김치라도 새로 담글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아삭한 소리와 함께 매콤한 냄새가 올라왔죠. 한 젓가락 집어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맛있네.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영자는 20년 전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비법도 생겼어요. 마늘을 조금 많이 넣고 젓갈은 새우젓과 멸치젓을 반반 섞는 것. 그리고 배를 갈아서 넣으면 단맛이 살아났죠. 민수도 어릴 때는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김치는 사서 먹는다고 했거든요. 오전 10시 아래층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죄송해요. 저 아래층에 사는 미연 엄마라고 해요.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아, 안녕하세요.
영자는 조금 당황했어요. 이웃과 가까워지는 걸 조심해왔거든요. 혹시 지금 요리하고 계세요? 냄새가 너무 좋던데. 미연엄마가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 김치 냄새인가 봐요. 김치요? 직접 담그세요? 네, 그냥 취미 삼아서요. 영자는 미연엄마를 들여보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엄마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미연엄마는 원룸을 둘러보더니 김치 냄새를 또 맡았습니다. 와, 정말 좋은 냄새예요. 저는 김치 담그는 거 정말 못해서 맨날 사 먹기만 하거든요. 미연엄마가 김치통 쪽으로 다가갔어요. 한번 맛봐도 될까요? 그럼요. 영자가 서둘러 접시와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미연엄마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집에서 담근 거예요? 네, 왜? 이상해요? 이상하긴요. 이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미연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영자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였죠. 영자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비법이 뭐예요? 미연엄마가 두 번째 젓가락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 해봐서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요령이 아니라 재능이에요. 진짜로요. 미연엄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칭찬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혼자만 드세요? 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하긴요. 이런 김치 어디서 사요? 미연엄마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영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미연엄마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하,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김치 담그기 너무 어렵다고? 어디서 맛있는 김치 없냐고 그러거든요. 영자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특히 3층에 사는 신혼부부요. 김치 담글 줄 모른다고 고민이래요. 미연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5층 할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김치 담기 힘들다고 하시고. 영자는 미연엄마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자 씨, 혹시 미연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웃들한테 김치 좀 담가서 팔아보면 어때요? 순간 영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라면 다들 사고 싶어 할 거예요. 미연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당장 주문하고 싶은데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치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수 생각이 났어요. 민수가 알면 뭐라고 할까? 또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또 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못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는데 미연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선 저부터 시작해봐요. 김치 하나 주문할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미연엄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용기가 났어요. 어젯밤 다짐했던 것처럼 뭔가는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럼 한 포기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야호! 미연엄마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가슴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민수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설렘.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민수가 알면 또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미연엄마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재료 사러 같이 갈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거든요. 영자는 미연 엄마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외에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요. 미연 엄마. 뭐요? 맛있는 김치 먹을 생각에 저도 신나요. 미연 엄마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한 일 시작하는 거예요. 미연 엄마가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김치를 팔아서 돈을 번다니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기대되는 일이 생겼다는 것. 민수한테는 나중에 성공하면 말하자. 영자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일을 민수에게 미리 말하지 않기로, 자신만의 작은 비밀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미연 엄마에게 줄 김치를 담그는 날이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면서도 떨렸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영자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20년 만에 김치를 팔기 위해 재료를 사는 거였어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는 영자의 손길이 남달랐어요. 하나하나 만져보고 겉잎을 들춰보며 신중하게 골랐죠. 아주머니,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새벽에 온 거야, 싱싱해. 상인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 파, 마늘, 생강까지 모두 직접 확인하며 샀어요. 민수가 준 돈이었지만 이번만은 아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어야 돼. 집에 돌아와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자르고 소금에 절이는 과정부터 정성스럽게 했어요. 20년 경험이 손끝에서 살아났습니다. 김치 양념을 만들 때는 더욱 신경 썼어요. 마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고 생강은 살짝 덜 넣었습니다. 미연 엄마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했거든요. 젓갈도 새우젓과 멸치젓을 정확히 반반 섞었죠. 그리고 비밀 재료인 배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영자는 작은 통에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겉잎으로 예쁘게 감싸서 보기에도 좋게 만들었죠. 이제 미연 엄마에게 가져다 줄까? 계단을 내려가는 영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걸 팔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 벌써 다 만드셨어요? 문을 연 미연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네, 방금 완성했어요. 영자가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미연 엄마가 뚜껑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이거 완전 예술 작품이에요. 김치가 정말 예쁘게 담겨 있었거든요. 빨간 고춧가루가 골고루 발라진 배추가 반짝거렸어요. 한번 맛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미연 엄마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세상에,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미연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정성껏 했을 뿐인데요. 정성? 이건 정성 그 이상이에요. 미연 엄마가 또 한 젓가락 집어먹었습니다. 영자 씨, 이거 얼마예요? 아, 그냥 드세요. 첫 번째니까. 안 돼요. 제대로 값을 드려야죠. 미연 엄마가 지갑을 꺼냈어요. 시장에서 이 정도면 2만 원은 하는데 2만 5천 원 드릴게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2만 5천 원이라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긴요. 이 마시면 2만 원도 아까워요. 미연 엄마가 돈을 영자 손에 꼭 쥐어줬어요. 영자는 손에 든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해냈어. 민수에게 받은 용돈이 아니라 스스로 번 돈이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그날 저녁 미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씨, 3층 신혼부부가 김치 주문하고 싶대요. 네. 정말요? 제가 김치 맛자랑 좀 했더니 당장 주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5층 할머니도 관심 있으시대요. 세상에.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문이 벌써 2개나 더 들어온 거였어요. 미연 엄마,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맛있는 김치 만드는데요. 미연 엄마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어요. 3층에서는 내일 받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용기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김치 2통을 만들어야 했어요. 3층 신혼부부와 5층 할머니 것까지. 장을 보러 나가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더 가벼웠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시장에서 재료를 고르는 영자의 눈빛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오후에 김치를 배달하고 돌아온 영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층에서 3만 원, 5층에서 3만 원. 하루에 6만 원을 벌었어요. 영자는 돈을 세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정말 돈을 벌었어. 그날 저녁 영자는 처음으로 혼자 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삼겹살 한 팩이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사 먹는 고기였거든요. 민수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먹는 첫 번째 고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어머니, 내일 한번 뵐게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가 영자의 원룸에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민수가 원룸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냄새가 다른데요? 무슨 냄새? 김치 냄새 같은데. 어머니 김치 새로 담그셨어요?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응. 담갔어. 오, 오랜만이네요. 그때 계단에서 미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6층에서도 김치 주문하고 싶대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죠? 영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게 설마 어머니가 김치를 파시는 건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민수는 영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김치를 파신다고요? 목소리에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웃들이 좋아해서. 이웃들이 좋아한다고 파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댁에 있어. 응? 뭐라고? 민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니, 어머니가 김치를 팔고 계셔. 영자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알겠어. 바로 집에 갈게. 전화를 끊은 민수가 영자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벌써 알고 있대요. 뭘 안다고? 어머니가 김치 장사하신다는 거요. 영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웃들이 유진이한테 얘기한 모양이에요. 민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머니, 유진이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아세요?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부끄럽다고? 내가 김치 만드는 게 부끄럽다고? 민수야, 나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필요하시면 제가 더 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유진이가 아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다행이에요.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 집에 가서 유진이 좀 달래야겠어요. 그래, 가봐. 어머니는 조용히 계세요. 더 이상 이런 일 없게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시간 후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엄마였어요. 영자 씨 괜찮으세요? 문을 열자 미연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까 아드님이 화내시는 소리 들렸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연 엄마 미안해요. 김치는 못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는 미연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유진이 부끄러워한다는 것, 김치 장사를 그만두라고 한 것. 미연 엄마가 듣고 있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끄럽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체면 때문에 싫어한대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영자 씨가 직접 만든 건데. 미연 엄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자 씨 포기하지 마세요. 미연 엄마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싫어하는데 아들도 중요하지만 영자 씨 인생도 중요해요. 미연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영자 씨 김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자는 미연 엄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3층 신혼부부가 찾아왔어요. 김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내일 또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5층 할머니도 올라오셨어요. 영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맛있는 김치 먹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싶은데요. 영자는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 김치는 못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가족들이 반대해서요. 이웃들의 얼굴이 아쉬워졌어요. 아, 그렇군요. 아쉽네요. 정말 맛있었는데 영자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수 말이 맞을까요? 김치를 파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성껏 만든 김치로 이웃들을 기쁘게 했는데, 내 손으로 돈을 벌었는데, 새벽 3시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재료를 꺼냈어요. 적어도 약속한 건 지켜야지. 6층에서 주문한 김치만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해도 이미 약속한 건 지켜야 했어요. 그게 영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배추를 씻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응, 더 이상 김치 장사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민수가 냉장고 앞에 놓인 김치 재료를 봤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게 설마 또 김치 만드시는 거 아니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삶을 살겠다. 네?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30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들도 포기하고 내 꿈도 포기하고 너 때문에 살았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야.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 이상 용돈 안 받을게. 엄마가 벌 수 있어. 어머니! 엄마를 무시하지 마라.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수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김치 장사할 거야. 어머니, 유진이가 뭐라고 할지! 유진이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이런 엄마는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는 충분히 진정해 있어. 영자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고마웠어. 정말로. 어머니!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겠어. 영자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너는 너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민수의 눈에 당황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민수가 나간 후 영자는 김치 만들기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기분이었어요. 미연 엄마가 올라와서 물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영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영자의 김치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제는 단지 밖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6층 할머니가 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제 아들이 CJ 홈쇼핑에서 식품 담당 PD로 일하고 있어요. 네, 정말요? 네, 제가 영자 씨 김치를 보냈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김치 어디서 샀냐고.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들이 영자 씨 김치를 홈쇼핑에서 판매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래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홈쇼핑이요. 네. 아들 말로는 요즘 어머니의 손맛 같은 제품들이 잘 팔린대요.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김치가 TV에 나온다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큰 양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아들이 도와준대요. 공장도 연결해주고 절임 배추도 대량으로 구할 수 있게요. 일주일 후 영자는 CJ 홈쇼핑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층 할머니의 아들 재현 PD가 영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봤어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영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어머니의 김치 비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요? 네, 영자 할머니의 정성 김치로 브랜드도 만들었고요. 영자는 계약서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돈의 액수였어요. 초기 보증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판매량에 따라 추가 수익금.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든 생산 과정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비법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 후 영자는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자 할머니의 정성 김치가 홈쇼핑에 첫 방송되는 날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30년 경력의 김치 장인 영자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어요. 영자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치장인 영자 할머니였어요. 이 김치의 비법은 정성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담근 김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1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 3,000세트가 모두 팔렸어요. 완판입니다. 영자 할머니 축하드려요. 스튜디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생전 처음으로 비싼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회사에서 축하한다며 예약해 준 거였어요.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석 달 후 영자는 8평 낡은 원룸을 떠나 아파트로 옮겼어요. 미연 엄마가 찾아와 놀랐습니다. 세상에. 영자 씨, 대박 났네요. 다 미연 엄마 덕분이에요. 용기를 줬잖아요. 두 사람은 새 아파트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도 만들자고 하는데 영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왔구나. 민수야.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앉아. 차 줄게. 어머니, TV에서 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영자는 차를 내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를 너무 무시했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해서 미안해요. 영자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엄마도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거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된 거니? 유진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고 대출금 상환도 있고 영자는 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미안하다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영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홈쇼핑 첫 방송 수익금이었어요. 이거 너희 대출금 갚는 데 써. 어머니, 이걸 어떻게... 엄마가 번 돈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한테 물어봐. 우리 회사에서 홍보팀장 자리가 비었거든. 민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네, 유진이가 마케팅 전공이라며? 이제 우리 회사가 크니까 전문가가 필요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며칠 전에 지은이가 더 크면 필요한 대학 등록금도 미리 넣어뒀어. 어머니, 손녀 학비 정도는 할머니가 내야지. 그해 겨울 영자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유진 그리고 손녀 지은이까지. 유진이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 일도 너무 재밌어요. 잘하고 있잖아. 네 덕분에 해외 수출도 시작했잖니. 민수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TV에 또 나오셨어요. 모두가 TV 앞으로 모였어요. 화면에는 영자 할머니의 정성 김치가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손녀 지은이가 영자의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영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아, 늦지 않았을 때 네 꿈을 찾아라. 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헌신했던 가족과 함께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어요. 이제 영자는 누구의 짐이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 영자는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나 영자야. 영자? 세상에? 요즘 TV에서 잘 보고 있어? 고등학교 동창회 아직도 하고 있니? 그럼 다음 주에 모임 있어.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꼭 갈게. 내가 한턱 낼게. 전화를 끄는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70이 넘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20살처럼 반짝였어요. 영자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이제 영자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김치로 성공을 이루고 가족도 도우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드디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